이철의 정치쇼가 자랑하는 가장 지적인 코너입니다. 정관일의 큰 그림. 정관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큰 그림의 주제는 뭡니까? 예, 또 평화롭지 않은 지역이 또 하나 더 있죠. 지금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입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 초기 예상하고는 다르게 사실 미얀마 국민들 저항이 지금 한 달 넘어서도 지금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요. 네. 사실 그러면서 점점 더 중대한 국제 문제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은 이슈죠. 네. 저는 이 뉴스 볼 때마다 화가 나던데 네네. 뭐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네. 자국민에게 총질하고 자국민의 목숨을 빼앗아 권력을 유지하는 거는 정말 전 용납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참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상황인데요. 진짜 열받더만요. 예. 남은 나라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2월 28일에 네. 이날이 지금 피해 일요일이라고 불렸는데 네. 군부가 이제 전국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제 확인된 것만 18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해서 피해 일요일이라고 불렸는데 불과 며칠 만이 이제 3월 3일에 이제 유엔 집계로 3월 3일 하루에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정관일 기자가 예상과 달리 네네 그렇습니다. 민주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게 오래 못 갈 거라고 본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일단 그 사실 우리가 아무리 피플 파워 얘기를 해도 그 맨주먹으로 총칼은 못 이기지 않습니까? 네. 이거 군부가 지금 똘똘 뭉쳐 있고 군부가 뭐 분열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쿠데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맨주먹으로 이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럼 사실 저항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 사실 그 기존의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좀 태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네. 민주화 운동을 한국 그 시민들은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우선 교육 수준이 좀 높아야 된다. 그리고 소득 수준도 좀 중산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말하자면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독재가 오면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전형적이죠. 대학 진학률도 높고 이제 소득 수준이 고도 성장기에 민주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얀마가 이런 조건들이 사실 다 없어요. 소득 수준이 천몇백 불이니까 사실 저개발 국가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건과 구조로 보면 되게 안타깝지만 쉽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우리가 앞으로 짚어보겠습니다마는 미얀마 군부 뒤에는 이제 중국이 있는 걸로 이게 알려져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질서상으로도 어렵다라는 예측이 초기에는 좀 많았었죠. 민주화가 이루어지려면 또 좀 민주화 운동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받은 중산층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범하에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서구 정치학의 아주 오래된 태제였는데 이 지금 예상을 그런 아주 통념을 뛰어넘는 놀라운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얀마 국민이 꼭 이기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버마라고 불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군사 독재 오래됐죠. 이 나라 원래 이름이 버마고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이제 그 식민지로 있다가 영국 네. 식민지로 있다가 초기에 잠깐 민주주의를 하다가 1960년대부터 이제 1962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요. 네. 1988년에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되게 맞아요. 비슷하죠. 네. 8888이라고 네. 하는데 우리 87 6월 항쟁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군부 정권이 일단 한번 무너져요. 네. 근데 여기도 바로 재건됩니다. 네. 우리 신군부 등장하는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군부 정권이 2010년까지 쭉 오다가요. 네. 그래서 2010년부터 이제 민주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NLD라고 하죠. 아웅산 수치 여사 다 익숙하실 텐데요. 이분이 주도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인 NLD라는 정당이 있는데요. 네. 이 당이 집권한 게 2015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민주화가 됐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불과 5년 만에 이제 다시 뒤집어지는 시점으로 온 것이죠. 근데 이 미얀마는 헌법도 그렇고 구조 자체가 군부에게 그 엄청난 권력을 보장을 하고 있더만요.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았는데요. 2015년에 민주화가 됐다고 하길래 우리한테 익숙한 민주화는 사실 이제 군부가 실권을 놓고 그렇죠. 이 민간 정권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미얀마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헌법을 군부가 썼어요. 2010년부터 네. 민주화 프로그램을 짜면서 군부가 자기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상 네. 헌법을 군부가 썼다. 네.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 일단 민주화가 급하니까 네. 그 헌법을 좀 받아들인 형태인데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이 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고 수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군통 수권이 없어요. 네. 군 총사령관이 군통 수권을 가지는데 뭐 그래. 군 총사령관은 군부가 뽑습니다. 네. 안보 평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네. 대통령도 안보 평의회가 시키면 따라야 돼요. 네. 근데 안보 평의회라는 이 구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구성을 사실상
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안보 평의회라는 게 정부에 보낸 군부의 출장소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헌법이 이 국가 비상사태 때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면 권력이 대통령에서 총사령관으로 자동 이양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국가 비상사태가 어떨 때 선언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사실 군대가 선언하면 그만이에요. 군대가 알아서 하면. 네, 선언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군부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2015년에 민간에 준 거고 실제로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이 헌법을 바꾸려면 여기에 마지막 군부의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헌법을 바꾸려면 이제 의회의 75%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미얀마 의회에서는 25%를 군부가 투표 없이 그냥 가져갑니다. 근데 그게 뭐 민주화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제 말하자면 그 제한적인 민주화를 일단 시작을 해본 거죠. 개문발차 비슷한 거죠. 경제도 뭐 기업들 엄청 갖고 있더만요. 군부가 여기는 사실 민간 경제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어서 국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사실상 군부 거고요. 네. 미얀마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하고 이제 국경을 이제 북으로 중국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네. 미얀마가 국제 제재를 오래 받았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이제 88년 그 8888 항쟁을 군부가 다시 꺾어버린 후에 서구가 무역 제재를 세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20년 동안 사실상 중국이 먹여 살렸어요. 중국 국경 무역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중국도 영향력이 세졌고 이 국경 무역은 당연히 군부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군부도 또 점점 더 세지고 이런 관계를 20년에 걸쳐서 맺어왔었죠. 자 그러면 민주화 그 당시 이제 2015년 네네. 10년 뭐 처음에 이제 개헌하고 네네. 15년부터는 이제 수치 아웅산 수치 네네. 국가고문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자리 이름은 국가고문인데 네네. 사실상 군부랑 민간이랑 이중 권력 상태였잖아요. 그런 걸로 확인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간 계기는 뭐였어요? 사실 2010년대쯤에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 입장에서는 미국이 후원을 사실상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네. 당시에 이제 피벗 투 아시아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외교 정책의 무게 중심을 중동이나 유럽에서 좀 아시아로 돌려야 된다. 맞아요. 특히 네. 중국이 떠오르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미얀마에 공을 엄청 들였습니다. 사실은 미얀마의 나중에 소개드릴 커트 캠벨이라고 네. 지금 아시아 정책 총괄하는 자리에 앉은 백악관에? 분인데요. 예. 그렇죠. 그때도 이제 동아태 차관보로서 이분이 계속 공을 들이면서 미얀마를 어쨌든 민주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좀 차단하는 경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미얀마를 갑니다. 그게 2012년이에요. 네. 2010년에 이제 아주 말하자면 가장된 선거는 했지만 사실상 민주화는 아닌 군부 위성 정부가 한번 등장했고요. 이게 그때부터 이 헌법이 작동했고요. 2015년에 수치가 집권을 하는 과정에 보면 미국의 영향력을 좀 빼놓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전에는 아주 좀 오래 전에는 미얀마를 별로 이제 속된 말로 좀 우습게 봤는데 별로 안 중요하게 봤는데 네네. 갑자기 중요하게 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역사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20세기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두 강대국한테 미얀마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위치상으로 봐도 그렇죠. 예. 뭐 한반도 이런 데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중국이 떠오르고 나니까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서 보면 미얀마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잡히게 됩니다. 이게 사실 중국은 바다로 나가고 싶어요. 미국의 어떤 세계의 제해권이라고 하죠.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제해권의 고리를 한 군데만 끊어놔도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가장 지금 치열한 곳은 남중국해라고 불리는 바로 이제 필리핀하고 베트남 사이 바다죠. 네. 근데 미얀마도 한 칸 옆에 벵골만이라고 네. 바다로 나가는 길입니다. 조금 더 바깥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보면. 예,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 좀 더 서쪽이죠. 한 칸 서쪽에 있는 바다인데 여기도 중국 입장에서는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를 중국 영향권으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미얀마가 국제 정치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지정학적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미얀마를 놓고 서로 각축을 하는데 일단 뭐 유사 민주화든 위장 민주화든 된 거는 미국이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수치가 집권을 했는데 네.
그럼 수치의 전략이라는 게 너무 온건하지 않았어요? 그 로힝야 학살도 용인해주고 막 그런 것도 이게 보면. 로힝야가 사실은 수치 국가고문의 어떤 국제적 평판을 아주 그냥 바닥으로 추락시켰죠. 그렇죠. 사실은 네. 민주화 영웅이었다가 사실 뭐 학살자의 동조자 이렇게 됐는데 이 당시 이 미얀마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미얀마가요 이게 다인종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 네. 버마족이라는 그 종족이 이제 다수민족인데요. 한 3명 중에 2명이 버마족이고요. 네. 나머지 소수민족들을 사실상 탄압을 누가 더 잘하느냐 가지고 그 군부가 그걸로 정당성을 세운 겁니다. 네. 우리가 버마족의 우위를 지켜주겠다. 연방 안에서 버마족이 짱이다. 쉽게 말해서 이거를 군부가 이제 계속 정당성의 원천으로 둔 거죠. 사실 힘으로만 때려잡는 권력은 없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제 그 군부 독재 시절에 명분은 이제 경제 성장이었잖아요. 그 네. 비슷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의 아주 핵심 명분은 버마족이 우위다. 이거였는데 인종주의네, 그죠? 뭐 일종의. 사실상 그렇게 네, 봐야 됩니다. 네. 인구의 3분의 2가 버마족이기 때문에 민주화를 하려고 해도 사실 버마족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이게 민주화를 지금 굉장히 제약된 민주화이기 때문에 선거를 계속 이겨가면서 서서히 이제 권력을 가져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군부를 서서히 허물어뜨려야 되는데 수치 국가고문 입장에서도 로힝야족을 이렇게 때려잡는 군부가 미얀마에서는 되게 안타깝지만 미얀마에서는 인기가 괜찮았어요. 이 다수 종족한테는 국제사회가 보는 거랑 다르다. 그런데 버림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치도 이제 군부를 감쌌죠. 당시에 총사령관, 이 총사령관이 지금 쿠데타의 주역인데요. 민하울랑이라고 이분을 감쌌죠. 그러다가 이제 수치여서는 국제 평판도 추락하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군부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거에서 압승하니까 그냥 군부가 쿠데타 일으켜버린 거 아니에요? 네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를 군부가 자동으로 갔기 때문에 총선에서 대승을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쿠데타 20일 전에 그 왕이 외교부장, 우리한테도 익숙한 중국의 외교 담당자죠. 이분이 미얀마를 방문하는데 당시에 총사령관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석가들은 당시에 총사령관이 적어도 쿠데타의 후견을 요청하기는 했을 것 같다. 뭐 중국이 사주했다거나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뒷배군요. 중국이 뒷배로 지금 미얀마 국민들은 중국이 뒷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팻말로 이제 중국은 미얀마 상황에 간섭하지 마라 이런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규원님 문자 주셨는데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미얀마 분인데요. 가족들, 국민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빨리 끝나서 안정이 되면 좋겠네요 하셨고요. 그 밑에 거 하나 읽어주세요. 4143번 쓰시는 분입니다. 예, 토요일 오전에 코로나 선제 검사 받으러 갔는데 제 뒤에 외국인들이 여러 명 옷도 얇게 입고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니 미얀마라고 하면서 많이 안 좋아요. 한국 도와주셔요 하는데 답답한 마음이 들었네요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혜진님, 미얀마 국민들 힘을 잃지 않고 꼭 민주화를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무관하지 않는 거라면서요. 사실 민주국가들은 네.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굉장히 안정된 민주국가지만 네. 민주국가 친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 최강의 권위주의 국가가 지금 중국 턱 밑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커트 캠벨이라는 그 지금 그 백악관 국가안보회에서 이제 인도 태평양 조정관으로 사실상 아시아 정책 총괄하는 자리로 간 분입니다. 네.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도 아시아 운영 체제라는 건데요. 네. 아시아가 이제 아주 좋은 국제규범들, 민주주의,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 뭐 캄보디아, 태국, 뭐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민주국가로 가느냐, 독재국가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아시아의 운명에 이런 지적을 되풀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렇죠?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커트 캠벨 자기의 주장하고도 딱 시험대인 것이고 미얀마에 대해서 특히 캠벨이 공을 들였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럼 미얀마 민주 어떻게 될까요? 전망 좀 해주세요. 어렵지만. 전망이 굉장히 나빴다가 한 달 동안 시민들의 놀라운 저항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곤란한 그러니까 군부의 뒷배를 마냥 자처하게 상당히 곤란한 국면으로 간 것까지는 맞고 여기까지 만들어낸 건 미얀마 시민들의 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걸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의 문제 앞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나서면 군부가 그렇게 강고한 것처럼 보여도 네네.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사실 혼자 버틸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네. 거기 군인들 경찰들이 네. 마냥 총질해서 자기 나라 국민들 죽이려고 하겠어요? 예측이라기보단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나서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아, 참 속상하네. 이런 거 들으면 뉴스 볼 때마다 이 뉴스 영상이 나오고 막 그 총 맞아서 그분 있잖아요. 모든 네. 게 잘 될 거라는 티셔츠 네. 문구 예. 정말 화나더라고요. 지금 사실 그 10대 소녀 시신을 군부가 탈취했다. 왜냐하면 총격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무덤을 파헤쳤다면서요. 예, 무덤을 파헤쳐 장례가 끝난 시신을 탈취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상황이 갈수록 나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기도하는 단계는 넘어선 것 같고 이제 미얀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런 나라를 자꾸 지원하면 안 되죠. 사실 홍콩하고 약간 다르긴 다릅니다. 홍콩은 자국이라고 국제사회에 그렇죠. 주장할 수 네. 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근데 이런 미얀마 상황에서까지 홍콩에서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무소불위의 태도를 보여줬을 때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압박도 사실 작동을 해야 되겠죠. 하여간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시험대에 온 것 같은데 국제 이슈에서는 그죠? 네,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미얀마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시민들이 네네. 맨손으로 냄비 하나 들고 나가서 열심히 민주화를 외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죠? 예. 자, 청관일의 큰 그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습니다.